충남 태안군 마건포항. 이곳은 매일 수십 척의 고깃배가 드나드는 항구입니다. 새벽 출항을 준비 중인 어민들. 그런데 배에 오르기가 순탄치 않습니다. 스티로폼 뗏목을 이용해 배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어? 네가 줄 밖에서 풀러. 사장님 이거 안 불안하세요? 당연히 불안하죠. 왜 안 불안해? 배 타려면 이렇게 타야 돼. 스티로폼으로 만든 간이 뗏목을 타고 물 위를 이동하는 어민.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두운 데다 바닷물까지 출렁거려 위태롭습니다. 부두와 배를 연결한 밧줄 하나에 의지해 배에 올라야 하는데요. 찾았어. 잠깐 대기해. 혹시나 사고가 날까 동료 어민이 무태서 밧줄을 풀며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어민들이 손님이 오셔갖고 지금 다급하게 그 배를 타야 되는데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타고 저기까지 한 3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줄을 풀러서 2인 1조로 해갖고 줄을 풀러서 그 배에다가 어민을 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준 거죠. 급하게 타려고 하다 보면은 더 불안하고 위태로우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나가려고 어민들이 좀 서두르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고. 이번에도 또 다른 어민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출렁거리는 스티로폼 위에서 간신히 중심을 잡아보는데요. 이렇게 새벽 내내 위태로운 출항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건포 중심 부두에서 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접안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벽녘에 줄이 엉켜 있기도 하고 날씨가 좀 나쁜 날은 스티로폼 바지가 막 출렁거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하면 좀 추운 날씨에는 성에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미끄러워. 혹시 타고 날 뻔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한번 빠졌었죠. 빠져가지고선 배는 나가야 되는데 수영 좀 할 줄 아니까 그래 그나마라도 나와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간 적도 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어민도 사고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허영국 씨도 최근 아찔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저도 배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올라타다가 그 낚싯줄에 바늘하고 여기에 이 발에 땡땡 감긴 거예요. 지금도 자국 나있지만 배에 올라타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퐁당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갱신이 이제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옆에 저 선장님이 우리 삿갓대라는 그 긴 장대가 있어요. 그거를 등에 꽂아갖고 그래갖고 그 구해줘갖고 갱신이 목숨을 건지고 이제. 마건포항 어민들에게 이런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에서 물건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저보드가 지나가니까 파도가 펄렁펄렁 하니까 배에서 그냥 일하시다가 뒤로 떨어졌어요. 뒤로 떨어졌는데 그 선장님하고 그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줄을 던졌는데도 이 높이가 있으니까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119 후송해갖고 이제 목숨을 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스티로폼 뗏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작진이 직접 타봤습니다. 지지할 장치 하나 없이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 실제로 스티로폼에 올라보니 물살에 심하게 출렁입니다. 이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흔들리는데요? 많이 힘들죠 이게. 벽을 진짜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였네요? 따개비 같은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면 나가야지. 낚시를 나가든 조업을 나가든 모름 갔다 오면은 아무도 없어요 앞에. 그러면은 맨날 혼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어른들도 그래가지고 맨날 빠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제작진은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어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부잔교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는 이런 접안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잔교는 배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플라스틱 소대 형태로 만들어서 바다에 떠서 배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임시 부두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지난해 8월 부잔교를 설치한 보령시 오천항을 찾았습니다. 보령시는 국비 약 5억 원을 들여 길이 25m, 폭 9.6m의 부잔교를 곳곳에 설치했는데요. 배를 부잔교 바닥 높이에 맞춰 정박시키고 나면 사람들은 그대로 내려서 무트로 걸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부잔교는 조위와 상관없이 언제든 24시간 접안이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부잔교 시설은 이제 어민들의 24시간 생활과 이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어선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어민들의 생활 여건 보장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 저희가 보령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하고 있고요. 실제 부잔교를 이용하고 있는 어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부잔교가 설치되기 전에는 스티로폼으로 뗏목을 제작을 해가지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조그만 그 뗏목을 타고 선박을 이제 오르내렸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저희가 선박을 오르내렸는데 이 부잔교가 설치됨으로 해서 저희가 선박에 뭐 승선이라든가 하선이라든가 할 때 뭐 또 짐을 싣다든가 짐을 내릴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하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업이 끝난 늦은 밤, 마건포항 어민들이 모였습니다. 수건 사업인 부잔교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딴 데 가면은 대부분 이 부잔교가 시설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배대리들 거의 다 돼 있어요. 여기 빼고는. 딴 데 가면 부럽죠. 사람으로, 어민으로서. 어민들 생명하고도 직결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잔교가 안 생긴다고 직검도 수시로 이제 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구해주는 거지. 낮에나 급할 때 뭐 했을 때 사람이 없으면 어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 2021년엔 부잔교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마건포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로 부잔교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부잔교를 1순위로 저희가 뽑았어요. 이렇게 밖으로 2m,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100m. 그래서 여기가 그 부잔교를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어선 접안시설이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대형어선 접안시설을 또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의 어촌 뉴딜 300은 지역의 어촌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요. 마건포항은 지난 2021년 이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2022년 1월에 계획 수립해 착공하고 올해 12월이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이게 그 감사에 걸렸다고 해수부로부터 통보를 받아갖고 이게 그 취소를 하게끔 이렇게 됐어요. 제일 큰 수군 사업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단체가 돼가지고 합심이 돼서 요건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요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큰 실망이지. 설계까지 마친 부잔교 설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 해수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면서 중단됐다는 건데요. 처음에 누실 사업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물 쓴물 다 좋은 속으로만 얘기해놓고 인자 가서 3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니까 무엇이 안 되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처음에는 된다겠다가 인자 와서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약속을 믿고 부잔교 설치를 기다려왔던 어민들은 하루하루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취재를 요청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수부는 2019년 4월 부잔교를 포함한 어항시설 설치가 지방사무로 이양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잔교 설치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태안군이 어촌 뉴딜 300사업을 신청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국비인 어촌 뉴딜 300사업 예산으로 부잔교를 설치하려는 해수부와 지자체에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입수한 해수부 자료에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발표했고 태안군에서 신청한 2021년도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 지침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세부 사업 예시에 부잔교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 해인 2022년 공모 지침에도 부잔교 설치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미 2019년에 지방사무로 넘어간 부잔교 설치 사업이 이후에도 지원사업 예시에 포함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부는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원할 수 없는 부잔교 사업을 사업 예시로 포함했고 태안군은 애초에 지원받을 수 없는 부잔교 설치 사업에 신청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건포항에 부잔교를 설치할 방법은 없는 걸까? 해수부는 부잔교에 대해 지방비로 자체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작진은 부잔교 설치에 대한 계획을 묻고자 태안군을 찾아갔습니다. KBS 곽효원 PD인데요. 주민분들이랑 한번 같이 왔거든요. 지자체로서의 어떤 그냥 입장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라. 상황이 사실은 뉴딜 사업 진행 중인 전국 지자체가 거의 뭐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만나서도 뭐 큰 얘기할 게 없으니까 지금 안 만나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있는 사실대로 진행을 해줘야 어민들도 거기에 청취를 할 건데 일단 안 만나준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을 믿고 기다렸던 어민들. 그러나 어민들은 부잔교 설치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고 답답함만 커져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정의 역할은 무엇일까? 면피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이고 하루빨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각 대응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것을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도 마건포항 어민들은 위태로운 승하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해준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지금 한 2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해주니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떨어져요.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데도 관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왜냐 지금 뭐 돈이 없네 있네 신경을 안 써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청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민들 힘으로. 배를 타고 6시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와서 6시에 눈으로 보고 이거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온다. 사람 빠져서 죽어가지고 119 가서 실어 나갔을 때는 얼굴 빛을 난 걸 모르겠죠. 언제까지 이들은 스티로폼에 의지해 위험한 승선을 해야 할까요?